캄보디아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호스텔로 잡았거든요. 근데 호스텔로 잡았는데 그 호스텔이 문을 닫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약은 됐는데 문이 닫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따 사진에 나올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텔에 잡았거든요. 한 2만 원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해서 어,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이제 옥상에 올라가니까 수영장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이렇게 놀 공간이 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 뒤에 이제 직원분이 계신데 여기 칵테일 바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좀 어색했거든요. 가서 혼자 수영을 치기도 뭐하고 혼자 놀기도 혼자 당구를 치기도 뭐하고 해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나가기 전에 주변 광경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 큰 건물은 저 멀리 쪽에 좀 있고 프놈펜 그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대단한 건물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제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려고 숙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습을 찍지를 못했어요. 저의 상태만 이제 알려주는 정도의. 자, 보시면 이 전선이 뭐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죠. 동남아 가면 이런 거 정말 자주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선을 다 그 땅에다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봇대가 거의 안 보이고 전선도 잘 안 보이는데 동남아 가면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전선 찍으려고 이렇게 이 숙소입니다. 여기를 예약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인데 호스텔 운영을 하다가 멈췄는지 그 새벽에 갔을 때 이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안 하나? 그 저녁 더 아니야 새벽에 이제 한 6시경 갔는데 닫혀 있길래 더 늦게 가야지가 되나? 그래서 8시경 9시경 사이쯤에 갔는데 또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에어비앤비에 이제 보냈습니다. 여기 문 닫았다. 운영 안 한다. 그래서 환급을 받았어요. 제 가방이 여기 있네요. 여행 가방 요렇게 2개만 가져갔습니다. 여행 가방. 네, 이렇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문을 안 열었어요. 아주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그 다음 날은 다른 호스텔을 잡았어요. 여기는 1층은 그 바를 운영하고 비어 바를 운영하면서 2층서부터 이제 숙소 방인데 어 굉장히 방이 그 넓고 그 많이 자는 곳입니다. 여기 오토바이 쭉 이렇게 대놓죠. 이게 이제 이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 렌탈을 하면은 경찰들이 잘 잡습니다. 이유를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잡아요. 잡아서 너 뭐 잘못했다 무조건 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한 600달러를 뜯길 뻔 했다가 뭐 오토바이 그 렌트나 주는 분을 불러서 반값으로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 오토바이 렌탈한 분이 또 뜯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낮에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강가로 나와서 공원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숙소 사진입니다. 숙소가 이게 3층으로 돼 있는데 제가 꼭대기 3층에서 잤거든요.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 계단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에 호스텔 가시게 되면요. 무조건 1층에서 잔다고 하세요. 1층이 편하고 이걸 타고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호스텔 사진이 공원, 이제 바닥, 저 강 쪽 화단지, 강인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낮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인근을 좀 그냥 무작위로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도 있고 진격의 거인도 이렇게 있는데 뭐지? 여기가 학교인가? 했는데 학교 같더라고요. 여기 이때가 아마 3시경이었을 겁니다. 3시경에 이렇게 애들이 우르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쪽 초등학생들은 이런 학교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특이했어요. 뭐잘 사는 친구들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안에도 깔끔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밥값입니다. 이게 볶음밥, 어, 볶음밥 같은 게 3.5달러 이렇게 달러로 표시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한 5천 원 정도 되려나요? 이때 제 맞은편에 있는 이 남자랑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호스텔에서 만난 남자인데 서른 살 초반이었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초중반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뭐야 그 뭐죠? 그 야채만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더라고요. 채식주의자라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호스텔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영어를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이 정도만 물어보고 같이 밥 먹겠냐 할까 좋다고 하고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온 다른 독일 사람 그리고 뭐 흑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명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볶음밥을 저는 시켰어요. 채식주의자 그 식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요 옆에 있죠, 요 흑인 이분이었나? 굉장히 그 말하는 게 언제 뭐 영어도 못해 왜 못해 하면서 좀 동양인 비하 발언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불편하긴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다음날 자기가 어느 섬에 간대요. 섬에 가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겁이 났어요. 그 위치를 지도로 봤을 때 너무 멀기도 하고 따라가서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다리가 엄청 쓸렸는데 딱 봐도 손 한 뼘 정도 되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다리에. 거기다가 이제 뭐 연고도 바르고 잔뜩 했는데 어우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요. 꼭 그 집시 자연인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스타그램 그 친구 맺어서 가끔 소식은 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 이제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들어 그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흑인분. 아무튼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딱히 할 것도 없고 강아지들 이렇게 귀엽고 하니까 동물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길가 가다 보면 어, 밤에 또 왔습니다. 이게 문 열었나 하고 또 왔어요. 그 사진 찍느라고. 이게 붐빕니다. 그래도 푸놈펜 그 수도라고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저녁 때. 이게 확인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지 에어비앤비에도 운영 안 하는 걸 알고서 동물들도 계속 찍고 고양이도 찍고 개도 찍고 과일을 좀 샀습니다. 이게 과일이 싼 편이긴 한데 잘못 사면 바가지를 쓰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막 막 줘요 그냥. 응? 이거 좀 관심 보이면 막 담아서 막 줘요. 그 당황해서 그냥 돈 주고 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비싸게 샀네 했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이게 껍데기 얇은데 요거 얇은 거 벗기면 안에 맛이 그 크게 달지 않고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그 공원에서 이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저를 보고 헬로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로우 하길래 저도 헬로우 했죠. 했더니 히히 웃고서 그 근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얘기도 할 겸 심심하니까 내 나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한 17인가 18 되고 얘는 19 되고 여기 왼쪽에 아가씨는 19 되고 얘가 21살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네 저기 친구구나. 근데 뭐 자매 뭐 이런 얘기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니는구나 했는데 얘네 지금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슬리퍼가 완전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질질 끌고 다녀요. 이 남자는 발로 차고 다니기도 했어요. 뭐 거의 신발을 신지 않고 발로 차고 다녀요. 슬리퍼를. 그래서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지금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이 아가씨가 그 지갑을 갖고 있는데 지갑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렇게 낡아서 너덜너덜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산다는 걸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심심하기도 하니까 연락처도 주고 받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러고 예,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일단 저녁이 이거는 점심 식사다. 점심에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세 명을 다 사주려고 했는데 남자애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왜 가냐? 근데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같이 쌀국수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좋죠.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놀면은 심심하기도 한데 그래서 무슨 일 하니 뭐 하니 뭐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쭉 물어봤죠. 그래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잘 받아줍니다. 여기가 오토바이 렌탈한 곳입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렌탈을 했는데 그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 렌탈하는 곳을 알 수가 있어요. 오토바이 렌탈 이렇게 검색하거나 대여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운영하다 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하는지 물어보면 돼요. 여기 보면 이 포 렌트 이렇게 써있죠. 요렇게 써진 데가 렌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토바이 빌려서 이제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타자마자 2시간 만에 경찰한테 걸려갖고 그 이제 벌금 같은 거 뒷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걸려봤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600달러 달라 하길래 600달러를 다 줬어요. 처음에는 안 주려고 뻐겼죠. 근데 계속 옆에서 오토바이도 못 가게 하고 하니까 겁도 나고 경찰들이 제가 키가 177인데 경찰들이 키가 한 1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압감도 있고 해서 계속 사정을 하고 손을 막 빌기도 하고 막 했는데 한 30분을 그렇게 했는데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00달러를 줬습니다. 그러고서 오토바이 끌고서 렌탈 가게로 가서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렌탈 사장님이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 경찰들한테 막 훈계도 하고 막 뭐라 하더니 돈을 다 받아내더라고요. 오,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 오토바이 사장님이 자기가 30달러 떼갔습니다. 너무 돌려받은 건 좋은 일인데 30대를 절반을 떼간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새들 팔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직 경찰한테 걸리지 않은 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구글 지도를 봐서 공원이거나 뭐 사원이거나 하면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무슨 사원 같은 곳이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건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게 답니다. 계단 올라가면 요 보이는 게 다라서 여기서 악기 치고 뭐 연주하고 하더라고요. 양쪽에 보시면 이거 뱀 모양 손가락처럼 생긴 뱀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캄보디아의 상징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지나가는 분한테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손가락은 아니고 뱀인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리는 뱀. 이걸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닭이 이게 무겨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요. 닭발도 이렇게 두툼합니다. 연주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요거 연주를 합니다. 자, 이제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다 봤으면 이제 가야죠. 요렇게 제사도 지난 것 같고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뒤편이 아까 그 올라왔던 거의 뒤편으로 가면은 이렇게 좀 시원한 나무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경도 하고 요들이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좀 찍고 이때 갖고 있던 껌이 좀 있었는데 그 껌을 좀 나눠줬어요. 먹으라고. 뒤에 이제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뒤편으로 가니까. 근데 이때가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자, 요 뒤편. 큰 시계도 있고요. 이건 무슨 대나무로 만든 그 동물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이제 햄버거를 이제 먹었는데 이게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인도인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했나? 그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가방을 뒤적뒤적 해요. 뭔가 당황스럽게. 근데 곧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대요. 그래서 돈을 좀 아니 막 비행기가 없어서 막 당황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2만 원? 2만 원도 잘 15,000원?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였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주니까 고맙다고 자기 여기 그 벤처 관련된 그 사업 설명회에 왔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가게 됐는데 고맙다고 자기가 햄버거를 사겠대요. 근데 이 햄버거가 한 4, 5천 원 하거든요. 아니, 그 돈 갖고 햄버거를 산다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사줄게. 너 저 비행기 값 부족하다며.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친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소식을 연락을 듣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뭐 큰 돈은 아니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도와줬죠. 근데 그 이후로 내내 생각이 납니다. 잘한 일인가? 햄버거를 그 돈 받아서 자기가 사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내 구경 또 저녁에 또 나가서 이제 그 공원에 구경하고 또 화려한 밤입니다. 이런 조형물 있으면 다 이렇게 빛이 나오게 저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가운데 이 공원이 잘 돼 있는 데를 갔는데 뭐 푸놈펜이 뭐 한 정중앙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강 쪽이 아니고 다른 곳. 오토바이를 타고서 또 다른 곳을 갔는데 여기가 이제 베트남으로 치면 호치민의 무슨 스트리트 거리, 술집 거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거기보단 좀 규모가 작지만 이게 술집 이제 구울지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갔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다 술집입니다. 술집이고 뭐 유흥 관련된 건 없고 다 그냥 호프집 그런 수준? 요 다시 이제 그 강에 있는 공원을 갔습니다. 또 할 게 없으니까. 요 쥐예요, 쥐. 화질이 안 좋네요. 수박. 오토바이에 수박을 싣고 가시는 모습. 또 여기도 뭔가 관광할 만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 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낮에 만나 아가씨 둘 있죠. 그 남자애 다시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알려줘서 그 주소로 가는 와중에 찍은 겁니다. 근데 엉뚱한 장소를 갔어요. 전혀 엉뚱한. 한 15분 걸어서 갔는데 그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저녁에 다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이 아가씨 둘이랑. 이 친구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호프집에서 일을 하면서 동남아 여행하시면 아실 건데 여자들이 옆에서 술 따라주는 술집이 있어요. 이제 아무튼 그런 뭐 그런 바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 술집에 놀러 오라고 막 하는데 한 번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이고 밥 먹고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갔고 얘는 집에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들어갈 때 이 왼쪽 아가씨랑 걸어가다가 사진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이때 이후로는 못 봤습니다. 낮에 또 무한정 돌아다닙니다. 그 동남아 가면 요런 제기 찾는 사람들이 있길래 저도 하나 사봤어요. 근데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얼마 했더라?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에 찾아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강을 또 찍고 요 피자집 피자 4PS 이 가게가 있는데 이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피자 4PS.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한대요. 이 가게가 지금 보이는 사진에는 보이는 이 가게가 한국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강가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옆에 이쁘장한 아가씨가 또 앉아 있길래 또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냐, 뭐 하냐. 근데 18에 이 피자 4PS 여기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 사장이 운영한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과일을 나눠주더라고요. 마음을 먹고 연락처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메신저에 연락이 아니야 연락처라네 그 인스타그램에 이 친구의 그 사진이 가끔 올라오는 거 보고서 아 잘 지내는구나. 근데 친해지지는 못했어요. 그냥 연락처 인스타그램만 친구만 했지. 그리고 이제 근처에 사원 같이 된 데가 있어서 또 가보는데 여기 입장료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돈 들어가는 건 잘 안 하거든요. 댕댕이도 찍어보고 여기는 또 새로운 숙소입니다. 새로운 게스트하우스 저기 호스텔로 가서 찍은 거예요. 깔끔하더라고요. 콘센트도 많고 공간이 딱 이렇게 돼 있어서 방음도 잘 돼 있고 시장 갔어요. 또 이런 거 사 먹지 않았습니다. 코코넛 사 먹었습니다. 코코넛이 배트맨에 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어서 근데 여기 코코넛은 더 크더라고요. 거의 2배 이상 큰 것 같아요.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자, 여기 어디냐? 식당. 바닷가에, 아니, 강가에 이렇게 배들이 움직이는 거 좀 찍어보고.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특이한 컨셉으로. 근데 움직이는 건 못 봤어요. 있는 동안에는. 여기가 무슨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과일을 좀 사 먹었습니다. 시장인 것 같아서 여기 구글 지도에 시장 치면 나와요. 제 숙소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과일. 그래서 이제 다시 공원에 가는데 제가 이거 머리에다가 이게 뭐 하얀 걸 두른 이유가 햇빛이 세서 지금 햇빛을 막으려고 이렇게 두른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계속 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과일을 팔아요. 과일 손질된 거를. 과일 손질된 걸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돈 했나? 그래서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하나 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했는데 얘가 여자애가 16살, 얘가 14살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도 얘가 6학년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보이고 얘는 한 4학년, 5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환경 탓이 좀 있겠죠. 근데 학교를 이때가 평일이고 학교를 갈 시간인데 오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안 가는구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때 이 과일을 먹고 나서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이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부터 제가 과일 먹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집에 갈 때까지 저걸 먹고 요거를 파인애플을 먹고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왼쪽에 이거 조그만 봉지가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왜냐면 콜라고. 그래서 이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이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왔다 갔다 앞에서
장난치느라고. 귀엽다, 큐트. 수고가 많다. 엄마가 시켰어? 맘? 엄마가 시켰어? 아이고, 어린 나이에 학교도 안 가고 일부터 시작하고 대단하다. Next time. Next. 자, 할 거 없으니까 이 강이나 이렇게 찍고, 이렇게 작은 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집이에요. 여기서 자더라고요. 얘는 또 목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도 들어온대. 신세 한탄하는 영상입니다. 혼자 뭐하나, 내가 왜 왔나, 이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찍어봤어요. 얼굴에는 이제 이거 피곤하니까 입술도 트고 여드름도 나고. 이 코코넛이 그 베트남에서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거는 그닥 맛있진 않았어요. 그냥 밍숭밍숭합니다. 양도 많았고 해서 이때 제가 콜라를 하나 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콜라에다 담았습니다. 담아서 갖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따서 주더라고요. 얼마였지? 비싸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비싸진 않았는데. 저쪽에 이제 조금 자그마한 배에 이렇게 그릇을 씻는 여자아이가 있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아마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씻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얘 아빠가 여기서 배 안에서 자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저런 생활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았죠. 이렇게 주무십니다. 이렇게 배, 뭐 낚시하는 배인지 코코넛은 이제 숙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야시장도 있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야시장을 알게 돼서 갔는데, 동남아 야시장을 가면 이때는 대충 느낌은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또 동남아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옷이 비슷합니다. 팔던 거 팔고 비슷한 거 팔고 뭐 엄청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비슷하고요. 옷들도 다 짝퉁, 뭐 가짜 막 그래요. 근데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잠깐 입을 옷들 살만 하긴 한데, 그래서 동남아 갈 때는 옷을 많이 안 가져가요. 필요하면 거기서 싼 거 사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한쪽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 있어서 옷 파는 데 옆으로 이제 식당이 있어서 거기 이제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서 시켜서 이제 앉아서 먹더라고요. 이런 거 명품이죠. 디자인 특이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 가방도 명품 가방도 주렁주렁 걸려 있고, 가격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흥정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봐도 이쁘다 근데 이때 이걸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걸 갖고 가서 저희 와이프가 이걸 메고 다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애들 놀 수 있게 요런 그 장난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한참 타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요 식당에 이제 식당 주인들의 자녀들을 갖더라고요.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음식 모아서 팔아요. 잘라서 이렇게. 근데 뭐 위생적으로 뭐 더럽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노출돼 있기 때문에 쉬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더운 날씨에 쉬지 않는 재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볶음밥 또 시켰습니다.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뭐 고기 들어가 있는 볶음밥 시켰는데 한 3,000원 조금 넘었나? 3,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좀 늦은 시간이 되니까 비가 와갖고 천막 밑으로 다들 모여 들어갔습니다. 네, 천막 밑으로. 다행히도 천막이 잘 안 무너지고 이렇게 피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외국인들도 이제 옹기종기 이제 음식 시켜놓고 가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비 오는 모습, 신발도 팔고, 이런 데서 신발 사봤자 어차피 가격도 저렴한 거고 질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가수입니다. 초청 가수.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와서 뭐 박수를 쳐주거나 쳐다보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려서 좀 제가 잠깐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짓을 좀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반갑다는 손짓을. 영상은 안 찍었네. 자, 이제 돌아가서 또 이 뱀 머리. 이게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 또 할 거 없으니까 공원 와서 이제 또 산책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다시 프놈펜 더 이상 할 거 없네, 이제 재미없네라고 생각해서 프놈펜에서 이제 다음 도시로 넘어가려고 버스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가 이제 시엠레아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엠리프였나 시엠레아프인가. 지금 구글 지도로 보면 시엠리프라고 나오거든요. 예, 레아프. 여기를 이제 가려고 버스를 알아봤습니다. 네, 보시면 꽤 먼 거리입니다. 여기가 호치민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로 8시간. 시엠리프에서 프놈펜에서 시엠리프까지 가는데 이때도 한 1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버스로.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막 꼬불꼬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캄보디아가 길이 베트남보다 더 낙후됐으면 별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리고 더뎠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버스를 타고서 시엠리프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저는 앙코르와트가 여기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앙코르와트 이거 보이시죠? 앙코르와트가 있더라고요. CNF는 큰 도시긴 하지만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잘 돼 있긴 해요. 잘 돼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서울이 푸넴펜이면 여기는 부산인 것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볼 겸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요거 찍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 거리를 또 보기 위해서 펍 스트레이트나요. 요 거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 또 찾아갔죠. 그래서 버스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버스 정류장. 예, 버스 정류장이 직원이 여기 돈 표 받고 막 하거든요. 아마 저 사진 찍을 때 뿌이를 했네요. 몰랐어요. 제가 이제 길가 지나가는 이 외국인 2명을 찍었어요. 보면 커플이나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같이 여행할 친구나 애인이나 와이프가 있다는 거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가방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혼자 여행하는 거 굉장히 외롭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나이도 좀 있어 보여요. 그죠?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네요. 자, 꼬맹이 혼자 다닙니다. 위험하게. 여기 도로가 앞인데도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요. 자, 고구마 있고 먹을 거 있고. 배고팠나? 왜 찍었을까요? 자, 이제 프놈펜 버스를 시엠레프로 가는 버스를 타서 찍은 걸 거예요. 이거는
자, 가능한 버스에서 찍은 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영상 마무리 져서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여기 이 도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있는 이 도시를 이제에서 있었던 일을 올리겠습니다. 시엠레아프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시엠레아프. 자, 여기서도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점이 계속 영상 찍으면서도 보이는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질 않네요. 재미 있으시길 바라고요. 앙코르와트나 아니야 즉 캄보디아를 여행했을 때 제 경험이 이제 꼭 이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겪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길 추천드려요.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보다 현지 사람, 현지 친구,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라든가 그런 추억들이 나중에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구경한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관광지 구경한 건 그냥 순간이고요. 사람 만난 건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되 제가 뭐 답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